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과 한국 사이의 정치, 경제적 마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이슈들로 인해 관계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갈등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태국과 한국은 경제적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협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두 나라가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쏨차이 교수는 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인물로 한때 태국 정부의 경제부 차관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오늘도 강의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그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쏨차이 교수는 오늘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는 단지 한국의 성공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는 조용히 강단에 올라서며 학생들을 향해 깊이 있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경제 발전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태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료 화면을 보여준다. 1980년대의 한국 공업화 현장이 화면에 나타난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중공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죠. 당시 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한국의 이런 전략을 눈여겨봤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뒤처진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외환 위기라는 큰 난관을 맞았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지만 한국은 IMF와 협력하며 경제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그들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전 세계 IT 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게 되었죠.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놀란 듯한 표정으로 교수의 말을 듣는다. 그들은 한국의 성장이 단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어떻게 더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교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강의를 이어갔다. 여러분이 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단지 기술력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왔고 이는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쏨차이 교수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도체는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산업 역시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잠시 멈추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본다. 학생들은 노트에 필기하며 교수의 설명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협력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국제사회에 큰 신뢰를 주었고 그 덕분에 바이오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쯤에서 한 학생이 질문을 던진다.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도 한국처럼 이런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쏨차이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태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무역과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외국과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광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통해 전 세계의 제품을 수출하며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태국도 우리의 강점을 살리면서 국제시장에서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의실 안은 쏨차이 교수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며 다시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그가 제시한 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메모를 정리한다. 최근 몇 년간 태국과 한국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자 일자리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왔다. 태국인들은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들어와 체류하곤 했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머물며 불법적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2020년대에 들어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는 급증하여 19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숫자였고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 사회 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임금이 왜곡되고 이로 인해 한국 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자 관련 범죄나 사회 불안정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과 이민청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섰고 체류 기한이 만료된 태국인들을 속속 체포하고 추방하기 시작했다. 대규모로 추방되는 태국인들은 한국 내 태국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문제는 태국 내에서도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태국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 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인식하고 반한 감정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태국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번져나간 것이 바로 벤코리아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반한 감정의 표출을 넘어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과 한국 관광을 거부하는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한국 여행은 하지 말자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운동은 태국 전역에서 확산되었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 수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벤코리아 운동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태국 거리에서는 반한 감정이 고조된 시위가 발생했다. 일부 시위대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한국 정부의 강제 추방 조치에 대한 반발을 드러냈다. 시위대는 한국인들은 돌아가라, 태국인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팻말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같은 시위는 한국인 관광객들이나 태국 내 한국 교민들에게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들은 점차 태국 방문을 꺼리게 되었고 태국 내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도 불안감을 느끼며 일부는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했다. 태국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인데 한국 관광객들은 태국을 찾는 주요 외국인 관광객 중 하나였다. 벤코리아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고 이는 태국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태국 방콕, 푸켓, 치앙마이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호텔과 관광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여행을 꺼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광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 관광업계만이 아니었다. 태국 내 많은 상점과 서비스 업체들이 한국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었기에 이들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한 방콕의 유명 호텔 직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인 손님들의 방문이 줄어든 것을 바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수백 명의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그 수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다.
태국의 국가 이미지도 이 사건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다. 벤코리아 운동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반한 감정이 널리 알려졌고, 이는 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와 반한 감정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몰려오면서 사건은 더 심각해졌다. 중국인 관광객 일부가 태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비위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태국 내에서는 중국 관광객 대체론이 거세게 비판받기 시작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관광객들이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관광지의 품질과 서비스가 크게 악화되었고 태국의 관광 이미지는 더욱 추락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관광산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로 이어졌다. 태국 정부는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한국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쏨차이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과 태국의 경제적 협력은 오랜 시간 동안 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체류자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이 협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태국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 사이의 경제적 마찰이 지속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태국 내에서 확산된 반한 감정과 벤코리아 운동은 단순히 사회적 갈등에 그치지 않았다. 그 여파는 경제에까지 크게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태국 내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적 파장이 몰아쳤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오랜 시간 동안 태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오던 기업 중 하나였다. 태국 내에서 현대자동차는 여러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노동자들에게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불안정과 태국 내 반한 감정의 고조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태국에서의 투자 환경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2024년 초 태국에서의 생산 공장을 철수하고 인건비가 더 저렴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다른 동남아 국가,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의 철수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다. 이 결정은 태국 내에서 활동하던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일종의 신호가 되었고, 곧이어 여러 대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대형 전자기업들 역시 태국에서의 투자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새로운 생산 기지를 동남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었다. 이들 기업의 결정은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태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일하던 수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들과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수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던 태국의 부품 제조사들, 전자제품을 조립하던 현지 업체들, 그리고 한국 기업의 납품을 의존하던 수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태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 혼란에 휩싸였다. 태국 내 여러 지방 경제는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던 일자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철수로 인한 파급 효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방콕 외곽에 위치한 자동차 공업 단지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하는 부품 공장들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현대자동차의 철수로 이들 공장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지역 상권은 경제적 위기에 빠졌다. 태국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실업률에 충격을 받았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연쇄적인 부도 사태는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태국의 금융 시스템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급증했다. 태국 내 은행들은 연쇄적인 대출 부실 문제에 직면했고
일부 은행은 대규모 손실을 보며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태국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는 국가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악순환이 태국의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자 다른 외국 투자자들도 태국에서의 투자를 망설이기 시작했다. 태국은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자랑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국 기업들은 태국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리스크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태국 내에서 퍼진 반한 감정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는 태국 경제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쳤고 장기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안겨주었다. 태국의 국민들 역시 이 문제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정부를 향한 비판적인 시위가 점점 늘어갔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국 국민들은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할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결국 태국 내 기업들도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과 협력해오던 수많은 태국 기업들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자 그들은 정부의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을 강하게 제기했다. 방콕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는 반한 시위가 아닌 한국과의 협력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시위대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태국 경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즉각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위 현장은 태국의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수천 명의 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기업가들도 정부의 조속한 사과와 관계 회복을 요구했다. 태국 언론은 이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의 요구가 절박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시위대는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결국 태국 정부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외교적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태국의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과 붕괴 직전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해 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는 태국 정치권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결국 태국 정부는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다. 기존의 경제 관료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때 쏨차이 교수가 다시 전면에 나섰다. 쏨차이 교수는 오랜 시간 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온 인물로 태국 내외에서 존경받는 경제학자였다. 정부는 국민들의 압박 속에서 기존 경제팀을 해체하고 쏨차이 교수를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했다. 쏨차이 교수는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태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직접 협상을 주도하기로 했다. 2024년 초 쏨차이 교수는 태국 협상단을 이끌고 한국으로 향했다. 그의 임무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을 되찾는 것이었다. 한국과의 신뢰를 다시 쌓지 않으면 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협상단에는 태국 경제부 고위 관계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함께했고 이들은 모두 이번 협상이 태국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으로 향했다. 쏨차이 교수는 서울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지 오래였고 불편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협상이 시작되었다. 쏨차이 교수는 한국 정부에 먼저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상기시키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태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 파병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태국은 12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 한국을 도왔고 우리는 그로 인해 양국 간의 우정과 협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태국이 손을 내밀었듯 이제는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측 협상 대표들도 쏨차이 교수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한국도 태국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겼지만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불법 체류 문제와 반한 감정의 확산으로 인해 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다. 솜차이 교수의 진정성 있는 발언은 협상 테이블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의 중요한 전제 조건을 명확히 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국 측 협상 대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도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한 각종 범죄와 사회적 혼란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불법 체류 문제를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솜차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불법 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태국 내에서 한국으로의 비자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 내에서 벌어진 태국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행정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태국 정부는 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태국 국민들에게 한국 내에서 벌어진 범죄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태국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솜차이 교수의 발언은 협상단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태국 내에서 확산된 뱅코리아 운동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캠페인은 다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태국 국민들에게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었다. 우리는 태국 국민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반한 감정과 뱅코리아 운동은 양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우호를 회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다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솜차이 교수의 다짐에 한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국은 불법 체류 문제와 반한 감정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다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태국 정부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확인한 후 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철수한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태국 내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다시 힘쓸 것이며 양국의 경제적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솜차이 교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다시금 신뢰와 믿음으로 되돌리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믿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솜차이 교수는 단순히 경제를 살리는 것 이상의 과제를 해결해냈다. 그는 태국과 한국이 다시 신뢰와 협력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고 태국 국민들도 그를 존경하며 그의 지도력에 큰 기대를 걸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의 갈등으로 인해 양국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두 나라가 다시금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태국도 한국과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국의 관계가 단지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문화와 관광에서도 다시 활기를 띠길 기대합니다.
한국인들이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다시 찾아주고 태국인들도 한국의 도시와 자연을 탐험하며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빠르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태국과 한국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큰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양국의 경제와 관광 산업이 다시금 활성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교류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